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평가를 좀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사회공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동이 있었는데, 이제 비공개 회동이에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행사인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속해서 기사 두 가지 준비했고요.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삼성, 롯데, SK 등 사회공헌기업 초청, 김정숙 여사 비공개 오찬 회동 했는데 한국일보는 논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논란이다. 일단 논란 그리고 비공개 이 부분이 좀 눈길을 잡는군요. 청와대 사회공헌 확산 계획을 마련하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영부인이 기업인을 만난 거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여기 내용 자세히 보시면 어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 여사가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공헌기업 초청 오찬을 가졌다. 그런데요. 이 행사는 당초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나 이런 데 외부에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언론이 관련 보도를 한 뒤에서야 청와대가 오찬 사실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읽혀요, 사실은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삼성, SK 등 CEO급 10여 명 부른 김정숙 여사. 제목이 조금 다르게 달려 있군요. 내용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친여성, 친가족 정책 공헌 뭐 이런 취지입니다. 공헌한 기업들을 부른 거예요. 어제 청와대에서 비공식 오찬이다. 아까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비공식. 아무튼 뭐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배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사실 알려지자 뒤늦게 공개했다. 그럼 어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을까요? 여기 명단이 좀 있네요. 이날 오찬에는 신한금융그룹 회장, 삼성전자 부회장, 그다음에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SV 위원장, 아무튼 SK 쪽에 이제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 실장, 그다음에 KB국민은행, 샘표, 한샘 등 10여 개 기업 고위 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서 네 분의 의견을 좀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쓰신 게 아마 이수희 변호사께서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썼습니다. 예. 지나친 거는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인데 예. 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들이 계속 나와요. 예. 이 사람들 입에 탄다는 게 이렇게 탄다는 거는 썩 좋은 거는 징조는 아니라고 보이고 그러면은 여론에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기류가 있을 때는 저는 그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이고요. 예. 그런데 특히나 기업인들 초청한 오찬 이걸 왜 비공개 행사로 했을까요? 공개하기가 어색했을 거예요. 또 부담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러면 청와대가 비공개로 했을 때의 그 찜찜함, 그 부담. 그게 결국은 문제점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담이라고 느꼈을까요? 이게 이제 우선은 영부인이,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것도 좀 시대랑 안 맞는. 영부인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예, 대통령 부인이 기업의 임원들을 불러서 그것도 이제 부회장 이래요. 그냥 임원도 아니고. 그런 분들을 그것도 굴지의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임원들을 불러서 오찬을 한다? 그 자체가 저는 거부감을 느끼는 여론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담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삼성, SK 좀 재판에도 걸려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습니다만 그거는 공개적으로 만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청와대가 생각해도 좀 부담스러웠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좀 설왕설래가 없었다고 하면은 외려 청와대가 너무 지금 여론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목적이 뭐 이런 남자들의 아빠들의 뭐 육아휴직 휴가를 잘 주는 기업이랑 뭐 이런 그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독려만 할 수 있느냐. 방법에 대한 것도 있고 저는 그 목적 자체도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문제를 삼을 만한 사안인가 아니면 문제를 삼는 게 문제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문제를 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부자를 쪽을 선택하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행위가 불러온 결과에 대한 평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별세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를 모든 분들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한교안 대표께서 한국당 대표가 장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 모두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요. 이호 여사가 그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중에도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을 하셨고 평화와 통일 운동에도 기여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 보면은 참 대통령 부인 노릇하기 힘들겠다. 이런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까지 기사로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청와대 측이 정확히 뭐 제 연락 안 해봤으니까 왜 비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추정을 해본다면은 얼마 전에 저는 대통령과 부인이 그 외국 순방 중에 언론과 야당 일부 야당에서 관광 일정이 많다. 일정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상대국에 대한 엄청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순방 중에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대통령과 부인이 뭐 어디 그 중요한 일로 외국 순방 가면은 모든 상당수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디까지 볼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본래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겪은 청와대가 이게 아무리 좋은 뜻의 행사를 하더라도 좀 비공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비공개한 이유를 그렇게 추정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그러고요. 이 만난 이유가 이 5대 그룹, 뭐 10대 그룹 전부 부른 게 아니고 사회 공헌에 관련된 대기업과 또 중견기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김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뭐 치하를 하면서도 격려를 하면서도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청탁을 한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뭐 그 자체 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 부인이 됐든 일단 좀 무조건 싫다 하는 심정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그렇게 뭐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좋아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비판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김정숙 여사는 그렇게 비판받을 행동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봤는데 사회공헌과 관련 그런 얘기만 했다. 이렇게 또 설명도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사실 이런 내용 보면은 우리가 전 정부 때 기업인과 권력자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각.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어떤 기업인을 만날 때 사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만났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어제 비공개였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 알렸다. 이래서 지금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논란이다 이렇게 제목에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라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전 되지 않는다. 다만 논란을 삼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는 쪽은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든 또는 뭐 실력자, 권력자가 뭐 대통령 부인이 전 권력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자가 기업인을 불렀다. 더군다나 1대1로 만났다. 독대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뭔가 다른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돈을 가져와라. 거기서 수금까지 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전직 두 대통령은 감옥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잣대를 지금도 된다.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이 이미 그런 거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게 지금 엄청난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비공개 자체는 저도 뭐 어떤 연유로 비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비공개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10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왔고 지금 10개 기업 관계자 중에 이런 사회공헌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조용병 SK 신한 금융회장이나 예.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분들은 조선일보가 뽑은 제목처럼 CEO인 건 맞아요. 그렇죠. CEO죠. CEO의 동선도 대통령의 동선처럼 요즘엔 기자들이 다 점검을 다 공개가 합니다.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공개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차라리 그냥 공개를 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그건 있네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의 잣대로 과거에 그런 걸로 재단을 하다 보면 논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천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캥기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처음부터 뭐 보도자료도 내고 알렸으면 이런 그냥 얘기가 넘어갈 없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같긴 한데요. 예.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은 어떤 공식 직함을 가진 자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게다가 또 만나는 대상이 아무튼 간에 재벌그룹이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또 굴지의 기업들 이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공개를 해가지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여기서 나온 얘기가 무슨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육아휴직 관련된 얘기도 있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모르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알려지는 건 알려질 때 알려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또 여기에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것을 뭐 논쟁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분 의견 뭐 조금씩 좀 약간 결이 다른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